제가 그렇게 원래 잘 씻지 않는 사람은 아니고요. 씻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시간이 10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측 불가능한 지진에 대비하는 꿀팁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분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왜 여기 가 있는지. 여기는 몽골입니다. 2015년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이런 필드를 다닙니다. 이 연구자들하고 캠핑을 하죠. 그리고 몽골은 유목민족이 사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유목민들한테 현장에 대해서 여쭙곤 합니다. 여기 캠핑하러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여기 왜 갔냐면 이분이 이제 손으로 가리키고 있죠. 바로 지진 지표 파열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발생을 하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땅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지진 지표 파열이라 그러죠. 지금 1905년에 규모 8.3의 지진에 수반된 지표 파열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 파열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었던 거죠. 지진 지표 파열, 영화에서도 다루어졌었습니다. 산 안드레아스라는 영화에서 이런 지표 파열이 있었죠. 물론 실제가 아닙니다. 영화죠. 가짜 지표 파열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하는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뭔가 틀린 점이 있어요. 실제 지진 지표 파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강연 후에 요 퀴즈를 낼 테니까 실제랑은 뭔가 다르다는 걸 발견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입니다. 2016년 뉴질랜드에서 케이코쿠라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명이 조사자가 있는데 키를 훌쩍 넘을 만큼 절벽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이 내려앉은 겁니다. 4, 5m 정도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계속 지진 지표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 지표 파열이 왜 생기냐? 여러분, 지진은 아시죠? 우리가 진원, 지진이 시작되는 곳이죠. 그리고 수직하게 우리 지표면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진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진은 단층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총 두 가지의 현상이 생겨요. 첫 번째는 지진파입니다. 진원에서부터 지진파가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게 지표면에 도달하면 우리가 지진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지진파의 결과물이고, 또 하나가 이 단층이라는 게 지표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공부하는 지진 지표 파열이 생기는 겁니다. 비슷한 그림입니다. 여기가 진원이고 여기가 수직으로 올라오면 진앙이죠. 그리고 여기 단층이 있고 여기에서 지진 파열이 시작됩니다. 시작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자꾸 양쪽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규모가 6보다 작으면 규모 4, 규모 5 이런 애들은 얘네가 확장을 하다가 지표까지 도달을 못해요. 그만큼의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작습니다. 그런데 규모 6 이상의 큰 지진들은 얘네들이 충분히 에너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확장하고 확장하다가 지표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 6 이상의 큰 지진들은 지표 파열을 동반을 하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럼 왜 규모 6 이상의 지진들은 지표 파열이 발생을 하냐? 우리가 지진원 깊이라고 합니다. 그 상부 지각이죠. 딱딱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이 상부 지각을 완전히 파열시키는 게 규모 6 이상의 지진들이에요. 그래서 지표에 파열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규모가 6보다 작게 되면 이러한 하나의 지진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겪었던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전부 다 이렇게 작은 지진들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규모 6 이상의 지표 파열을 일으키는 큰 지진을 공부해야 되냐? 지진의 규모와 인명 피해 수를 보면 당연히 큰 지진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경주 지진, 지진 전후 위성 영상을 봤을 때 지표 파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표 파열이 없었고 인명 피해도 없었죠. 인명 피해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참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지진들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얀색 두 개의 라인이 원래는 한 라인이었어요. 근데 8.1 고비알타의 사막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어긋난 거죠. 그리고 절벽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7, 8 가는 지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 엄청난 재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 안에 벌써 5분이 지났어요. 10분 안에 여러분들한테 지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상캐스터가 돼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짧은 시간 안에 깔끔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분들을 벤치마킹 해보라.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런 표정이겠죠. 그래서 날씨하고 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 예보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비가 올 거니까 주의를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이날 밤까지 사실 이거는 못해요.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거고 큰 지진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하십시오라고는 연구자들이 공부를 하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7.9짜리 지진이 알래스카에서 터졌습니다. 70년대에 이미 미국 지질조사서에서 지질학자들이 데날리 폴트가 있으니까 럽처가 일어날 수 있다, 지표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최대 규모는 8 정도로 예상된다. 알래스카에는 송유관이 있습니다. 단층이 지나가는 곳에 빔을 설치를 했죠. 그죠? 실제 8m의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8m가 어긋났는데 송유관은 그대로 있죠.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즉시 찍은 사진입니다. 대비를 하니까 가능한 거죠. 뉴질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표 파열이 발생했어요. 이 도로가 원래 하나의 도로였습니다. 일직선 도로. 약 10m 정도가 어긋났죠. 여기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여기에는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빔을 하나 설치를 했죠. 그래서 까맣게 나타난 게 이 빔입니다. 빔은 10m 정도 어긋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은 약간 회전만 했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얼마 큰 지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아낼 수 있냐? 정답은 하나입니다. 고지진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지진들의 기록을 찾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지질학의 대원칙이죠. 고지진에는 지진계가 획득한 지진, 그 다음에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지진, 그 다음에 지표 지질에 기록되어 있는 지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진계 관측된 게 한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2분 남았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 지진 우리나라 한 2000년 정도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몽골 같은 경우에 재발 주기가 3000년입니다. 얘네들 가지고는 모르죠. 그래서 지표 지질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지진 지질학자, 고지진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진이 왜 발생을 하냐?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울타리가 원래 일직선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각판의 이동에 의해서 힘이 누적이 되죠.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지진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영화에서 나왔던 산안드레아스 폴트를 단층을 따라서 나왔죠. 한 7m 정도입니다. 7m. 여기 한번 보실게요. 같은 산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여기 오는 하천 보이시죠? 얘가 이까지 135m 어긋나 있어요. 자, 요거는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하천은 상당히 오랜 기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135m랑 7m를 환산해 보면 한 20번 정도의 이런 큰 지진이 있었던 겁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지진은 일어났던 곳에서 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진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진을 자주 일으키는 단층을 활성단층이라 하고 활성단층을 찾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6.5 이탈리아 지진이 일어났었죠. 1m 정도 어긋났습니다. 정확히 새롭게 노출된 게 딱 나오죠. 자,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는 이전에 이런 현상들이 몇 번 더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단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증거들을 남기냐? 지형학적인 증거를 남깁니다. 이렇게 어긋나 있죠. 산안드레아스 단층이고, 이러한 지형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단층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서로 다른 지형면을 가지고
평균 변이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퇴적된 시기를 가지고 1년에 평균 몇 밀리미터 움직인다라는 걸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쓰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층서입니다. 단층대를 가서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굴착을 하죠. 그리고 그 굴착에서 나오는 단면을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층들이 나와요. 그럼 아래 노란 층들이 절단돼 있고 그 위에 회색 층은 절단되어 있지 않죠. 그럼 저희가 여기 두 개에서 샘플링을 해서 시기를 측정합니다. 퇴적층이 형성된 시기. 그러면 이 지진은 있었던 시기를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단층입니다. 8m, 4m 정도 트렌치를 해서 찾아낸 게 18번의 지진을 찾아냈어요. 방금 같은 이 심플한 원리를 가지고. 자, 그래서 특정 단층을 가지고 우리가 공간적인 정보, 시간적인 정보를 가지면 많은 정보들을 축적을 할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예보를 하는 거죠.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안드레아스 단층대인데 30년 내에 이러한 규모의 지진들이 얼마나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요.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진 지질학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항 지진에 적용을 했고요. 위성을 가지고도 하고 지진계를 가지고도 하고 저처럼 지질 조사를 가지고도 합니다. 요새는 위성 영상을 가지고도 하고요. 과거 항공 사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항공 라이다라에서 나무를 다 없애주는 기법이 있어요. 저희가 항공기를 라이다를 장착해서 보냅니다. 그럼 나무를 다 지운 지형을 가지고 지형 보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드론을 가지고도 지형 정보를 획득해서 고지진을 추론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경주 지진 이전에 1900년도부터 현재까지 경주 지진 이전에 우리나라에 5.5 이상의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삼국사기나 이런 역사 지진에 보면 6.5 이상의 지진들이 추정되는 그런 지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지표 지질이 잘려 있는 거. 이 퇴적층이 형성되고 나서 이게 사람입니다. 한 20m 정도가 올라갔죠. 20m면 절대 한 번의 지진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활성단층 분포가 어떻게 돼 있고 얘네들의 재발 주기는 얼마가 되어 있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팁은 지질학자와 함께 활성단층하고 고지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